자, 239쪽 중단원 마무리 6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함수 y는 이것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b만큼,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거하고 겹쳐진다. 그랬을 때 상수 ABC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y는 이것부터 좀 표준형으로 편하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 나누기 분모를 통해서 바꿀 수 있죠. x 더하기 1로 해주면 2x 더하기 2가 되겠고요. 해주면 나머지는 a 빼기 2가 되잖아요. 따라서 y는 x 더하기 1분의 몫이 2고요. x 더하기 1로 나눴고 나머지가 a 빼기 2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 줄 거예요. 그러면 x 더하기 1분의 a 빼기 2에다가 더하기 여기 x 더하기 1, x 더하기 1 약분돼서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쵸? 네, 따라서 지금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값은 여기 분자에 있는 이 k 값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a 빼기 2 값이 1임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 빼기 2는 1이고요. a의 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과 y는 2이기 때문에 얘는 요거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반대로 여기 이동된 거를 다시 원상태로 지금 돌리는 거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되겠죠. 따라서 x축의 방향으로 b만큼, b는 1만큼이 되겠고요. 그 다음 y축의 방향으로 c만큼인데 c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네, 여기에서 기억해 둘 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일반형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 표준형으로 바꿀 때 이런 식으로 x 빼기 p분의 여기는 나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목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는 거 네, 이렇게 바꾼다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7번 함수 y는 이거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상수 ABC의 값을 구하여라. 자, 지금 그래프를 보니까 점근선이 여기 x는 2와 그다음 y는 1임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점근선은 x는 2와 y는 1이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y는 x 더하기 c 분의 여기 나머지 여기 목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면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c 그 다음 몫이 y는 여기에서는 지금 나누면 몫이 a가 나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따라서 지금 c의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지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야 되니까 여기 목 자리에는 1이 와야 돼요. 따라서 a의 값은 1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식은 y는 x 빼기 2분의 x 더하기 b가 되겠고요. 이 그래프가 지금 어떤 점을 지나고 있냐 하면 여기 y절편 0,2를 지나고 있네요. 그쵸? 0,2를 지나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x는 0, y는 2를 대입을 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2는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0 대입하니까 b.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8번. 함수 fx에 대해서 fx의 그래프가 4,2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f와 f의 역함수가 같대요. 그랬을 때 a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역함수를 구하는 공식 외운 사람도 있고 외우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한데, 자, 지금 알려주면 여기 있는 3과 a, 여기 3은 x의 개수예요. 3과 그 다음 여기 a, 이쪽 상수 부분이에요. 얘네들의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부호까지 바꿔주면 바로 역함수가 됩니다. 역함수가. 그래서 이 녀석의 역함수는, f의 역함수는 자리 바꿔주면 여기는 x 그대로 있고요. 자리 바꾸고 부호까지 바꿔줘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ax가 되고 여기는 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바로 역함수가 되겠고요. 역함수 금방 구하죠. 지금 이렇게 단기 잠깐 이 기말고사를 위해서 역함수 구하는 공식 외워주면 문제 풀 때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f와 f의 역함수가 같기 때문에 얘는 x 더하기 a, 3x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따라서 이제 여기에서 a의 값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또 다른 조건, 이 fx가 점 4,2를 지난대요. 그러니까 이 fx에다가 4,2를 대입을 해주면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4는 4 더하기 a분의 4, 3, 12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이 값이 2가 나와야 되겠고요. 자, 이제 이거를 정리해 줍니다. 정리해 주면 b는 2a 빼기 4라는 값을 알 수 있고, a 우리 조금 전에 구했으니까 여기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주면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 문제에서는 역함수를 구하는 공식, 역함수 구하는 공식을 모른다면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9번.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x를 일단 간단히 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해서 x의 값을 대입해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분모 분자에 루트 2 더하기 1을 곱해주면 되겠죠. 네, 여기다 바로 할게요. 루트 2 더하기 1을 곱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루트 2 더하기 1을 곱해주니까 얘는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루트 2 더하기 1, 루트 2 빼기 1 합차 공식에 의해서 루트 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분모는 1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녀석만 전개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 더하기 2 루트 2 더하기 1이 되니까 따라서 x의 값은 계산을 해보니 3 더하기 2 루트 2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x값을 구해놨고요. 자, 이제 얘를 간단히 할 건데요. 자, 분모가 다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통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분모를 각각 곱하면 되겠네요. 자, 분모를 곱했더니 루트 x의 제곱, 그럼 x죠. 그 다음 1의 제곱 빼기 1이죠. 그래서 x 빼기 1분의 x 빼기 1분의 그 다음에 요거는요 루트 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는 루트 x 빼기 1의 제곱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자, 이거를 또 전개를 해주면 x 빼기 1분의 여기는 x 더하기 1 더하기 2 루트 x 더하기 1이고요. 여기는 x 빼기 2 루트 x 더하기 1이 되니까 2 루트 x가 없어지네요. 2 루트 x가 없어지고 x가 2개, 그 다음에 1도 2개가 되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간단하게 된 요 식에다가 x 값을 대입을 해서 값을 찾아주면 돼요. 자, 대입을 해보면요. 그러면 3 더하기 루트 1을 대입하니까 자, 그러면 3을 넣으면 3 넣으면 2, 그 다음에 더하기 2 루트 2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다 3을 넣으면 그러면 6 더하기 4 루트 2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8 더하기 4 루트 2고 여기 2로 나눠주면 1 더하기 루트 2분의 8이니까 4 더하기 2 루트가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분모의 유리화를 해주면 2 루트 2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9번 문제 계산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함수, 이번에는 이제 무리함수 y는 이렇게 이 녀석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상수 ABC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이 시작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원래 원점에서 출발했던 애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러니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y는 a 가로 열고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얘는 x 더하기 1에다가 빼기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냐면 여기 원점 0,0을 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0,0을 대입해 줍니다. 자, 그러면 0을 대입하면 루트 a 빼기 2가 되고요. 2 넘어가서 제곱을 하면 a의 값은 4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 4를 대입해서 다시 y의 식을 써주면 y는 루트 4x 더하기 4, 그 다음에 빼기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b의 값도 4고요. c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봤습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11번 가겠습니다. 자, 11번. F325를 만족시키는 함수 fx가 있고요. 이 fx의 역함수를 gx로 했을 때 g3이 또 5래요. 그랬을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주어진 조건 f3은 5라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3을 대입합니다. 자, 그러면 3을 대입하면 f3은 루트 3a 더하기 b가 되겠죠. 자, 이 값이 5라는 거예요. 따라서 양변을 제곱하면 3a 더하기 b는 25라는 식을 얻어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 f의 역함수가 g래요. 얘네들은 서로 역함수래요. 자, 그런데 g3이 5라고 주어졌으니까 따라서 역함수 관계에 의해서 f의 5는 g3이다라는 f의 5는 3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얘네들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f5는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따라서 이번에는 주어진 f에다가 5를 대입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f의 5는 루트 5a 더하기 b는 3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변을 제곱해서 5a 더하기 b는 9라는 식을 얻어냈고요. 아까 구한 식과 지금 구한 식을 연립하는 거예요. 연립하면 a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되고 b의 값은 49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함수 관계, 직접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역함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식을 대입해서 구해봤습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12번 가겠습니다. 12번.
자, 점 A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유리함수가 주어졌어요. 유리함수 위에 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P를 지나는 원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우리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유리함수의 기본적인 식이 있잖아요. y는 x분의 k, 이렇게 k가 0보다 지금 클 때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겠죠. y는 x분의 k. 네. 자,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 네. 그 다음에 또 요 직선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이에요. 직선 y는 x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또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네.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유리함수 y는 x분의 k는요. 자, 여기에서 이제 원점은 점근선이 만나는 점의 교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점근선이 만나는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점근선의 교점과 이 y는 x분의 k 위에 한 점, 요 점을 잡았을 때 거리의 최소값은 바로 여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가장 볼록 튀어나왔기 때문에 요 거리가 바로 최소 거리가 됩니다. 자, 뭐 실제로 증명을 한번 해보면 증명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0,0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a분의 k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거리 공식을 쓸 건데요. 그러면 루트 0 빼기 a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a 제곱 분의 k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의 이제 최소값은요. a 제곱이 0보다 크고 요 안에 값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니까 요 안에 값의 최소값을 구해 볼게요. 자, a 제곱 0보다 크고 a 제곱분의 k 제곱도 0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k는 k제곱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 루트 a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분의 k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쵸? 따라서 a제곱 없어져 버리면 얘는 k제곱 밖으로 나와서 2k 최소값이 2k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때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이때 등호는 a의 값과 a제곱과 a의 제곱분의 k의 제곱이 같을 때 성립하는 거잖아요. 즉 제곱을 없애면 a는 a분의 k와 같을 때 성립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을 때, 즉 요 점은 직선 y는 x 위에 점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과 그 다음에 직선 y는 x, 직선 y는 x와 유리함수 y는 x분의 k가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가 최소값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가 최소값이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이 이해가 됐죠? 네, 뭐 얘기했냐면 유리함수 y는 x분의 k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 플러스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여기에서 더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는 여기 원점에서부터 여기 유리함수 위의 점 한 점 여기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은 직선 y는 x와 만나는 점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이제 y는 x 빼기 p분의 k 평행이동을 한 거예요. 더하기 q.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다면 그러면 평행이동한 거를 잠깐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P, 여기가 Q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또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이 그래프는 마찬가지로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인 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 그 다음에 아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이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이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 문제를 이제 지금 설명을 왜 했냐면 12번 문제를 좀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해보면, 그러면 y는 x 더하기 2분의, 자, 지금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나머지 분자에 나머지 쓰는 거잖아요. x 더하기로 나눠지니까 나머지 정리 생각나죠.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분자 값을 구해 볼게요. 그럼 x 더하기를 2로 나눴으니까 x 값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나머지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x의 개수가 바로 몫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딱 한눈에 보고 나머지와 몫 쉽게 구해서 이렇게 평행이동했다라는 거를 구할 수 있겠고요. 자, 얘는 누구를 평행이동한 거냐면 y는 x분의 3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쵸? 요 주어진 점 A는 지금 여기에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요 A는 점근선의 교점이 되겠죠. 네. 점근선의 교점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최소값을 구하라는데요. 요 곡선 요리함수 위의 점과 여기 있는 요 A 점근선의 교점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최소거리를 구해야 되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평행이동하기 전에 원래 이 녀석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얘를 y는 x분의 3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x분의 3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점근선의 교점이 될 것이고 이렇게 직선 y는 x와 만나는 요 점이 p가 되는 거예요. 요 점이 p, 요 점이 이제 a가 되는 거겠죠. 평행이동하기 전의 모습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a는 실제로 저거지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거리가 되겠다라는 거죠. 최소거리.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 이러한 원이 나올 것이고 이 원의 넓이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 y는 x분의 3과 그 다음에 y는 x가 만나는 점의 좌표, 이 좌표를 알면 그러면 이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게 y는 x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걷을 때 이 점의 좌표를 a,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a분의 3이 될 거예요. 그쵸? 따라서 a는 a분의 3이라고 놔두면 a의 제곱은 3이 돼서 a의 값은 루트 3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여기 루트 3이고요. 루트 3분의 3도 루트 3이에요. 자, 그랬기 때문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도 되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루트 3의 제곱 3이죠. 루트 3의 제곱 3이죠. 따라서 두 개 더하니까 6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 거리는 루트 6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 6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루트 6의 제곱은 6파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네, 평행이동을 하기 전의 모습으로 지금 계산을 해 본 거예요. 어차피 얘를 평행이동해서 구해도 답은 똑같이 6파이가 나옴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범위에서 이것을 만족하도록 항상 성립할 때 a, b의 값에 대해서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x 빼기 1분의 2x 빼기 1이라는 이 녀석을 바꿔보겠습니다. 네, 나누면 돼요. 그래서 x 빼기 1분의 여기 나머지 쓴다 그랬죠. 나머지 구하기 위해서 x 빼기 1로 나누니까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x에다 1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 빼기 1이니까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 쓰는 거잖아요. 몫은 이 x의 개수 1분의 2, 2가 되겠죠. 1분의 2, 이런 식으로 쉽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쵸? 네, 따라서 지금 여기 이 플러스 더하기가 다 있으니까 부등식에서 더하기를 없애놓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x 빼기 1분의 1, 그 다음에 bx. 그쵸?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1, 4분면에 여기 1이기 때문에 k의 값이 1이기 때문에 1, 4분면과 3, 4분면에 그려지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의역이 2부터 4까지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가 2, 여기가 4라고 한다면 지금 그래프는 요만큼만 해당되는 겁니다. 네, 요만큼. 네, 요만큼만 해당되고요. 그 다음 얘는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ax, 원점을 지나는 직선, 얘도 y는 b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y는 ax보다 항상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위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의 그래프가 직선, 원점을 지나는 직선보다 위쪽에 그려지려면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식으로 지금 직선이 그려져야 되겠죠. 얘가 바로 y는 ax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bx는 유리함수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bx는 이런 식으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기울기 bx 같은 경우는 이 b값보다 커야지, b값보다 이렇게 위쪽에 있어야지, 기울기가 커야지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겠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a, 기울기 a의 값보다 작아야지 유리함수의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여기 b값, 그 다음에 여기 a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2하고 4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자, 2를 대입했을 때 어디에다 대입하는 거죠? y는 x 빼기 1분의 1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2 대입하면 여기 값은 1. 요 점의 좌표는 2,1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4를 대입하면 3분의 1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4,3분의 1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b값과 a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b값을 찾으면 b보다 크거나 같다. a의 값을 찾으면 a 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2,1을 대입해 볼까요? 자, b값에다 2,1을 대입하면 그러면 이 1은 2b가 되겠죠. 네, 2b. 따라서 b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니 이제 기울기가 2분의 1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b값은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4,3분의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은 4a. 따라서 a의 값은 12분의 1입니다. 그래서 a는 요 기울기 요거보다 작아야지 되겠죠. 그래서 a 값 1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뭘 구하는 거냐면 a 빼기 b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a의 최대값, 그 다음에 b의 최소값, 이런 식으로 구해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야지 최대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12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12분의 1에서 2분의 1을 빼주면 그때가 바로 최대값이 되고요. 그 값은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오늘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자, 함수 y는 이 녀석의 그래프와 직선 이것이 만나지 않도록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2,5에서 출발하겠네요. 2,5에서 출발을 합니다. 2,5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됐네요. y 대신에 마이너스가 y가 대입했으니까 얘는 원래 기본형 y는 루트 x를 x축 대칭한 거죠.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직선 y는 mx 빼기 1, y절편이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인 이 점을 항상 지나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무리함수와 만나지 않아야 돼요. 만나지 않으려면 그러면 이쪽에 그래프가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서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 크면 되겠죠.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 커지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만나잖아요. 그쵸? 이거보다 기울기가 작으면 이렇게 그려져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m값을 구해서 그 m값보다 크다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m값을 구하기 위해서 2,5를 대입해 주는 거예요. 어디에다 대입해요? 직선에다 대입해야죠. mx 빼기 1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 5는 2m 빼기 1이 돼서 6은 2m 따라서 m값은 3이죠. 그러니 지금 여기 만났을 때 여기 2,5를 지났을 때보다 기울기가 커야 되니까 따라서 안 만나기 위한 m값의 범위는 3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문제에서 지금 자연수 m의 최소값을 구하랬어요. 자연수. 그러니까 3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은 m값은 4로 택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중단원 마무리 풀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